정말 부러워요. 30년 동안 저렇게 쌓이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웃들은 김영숙 54세와 박진호 56세 부부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가방 들어줄게. 고마워요. 우리 당신은 항상 다정하네. 하지만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진호 씨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이 가방 왜 이렇게 무거워? 돈 낭비했지. 아니에요. 반찬거리만 들어있는 거예요. 투, 진호의 팔꿈치가 영숙의 갈비뼈를 찔렀습니다. 마치 실수인 것처럼. 영숙 씨가 고통의 얼굴을 찡그립니다. 아, 미안. 실수였어. 영숙은 고통을 겨우 참으며 웃었습니다. 30년간 이어진 일상이었으니까요. 진호의 폭력은 늘 교묘했습니다. 문을 열다가 실수로 영숙의 발을 찢거나 계단을 오르며 우연히 떠밀거나 그릇을 건네며 실수로 뜨거운 국물을 발에 엎지르는. 여보, 당신 오늘도 실수가 많네. 미안해요. 영숙 씨, 이번에도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동네 의원 김 원장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영숙의 팔에는 보라색 멍이 가득했습니다. 네, 제가 발이 좀 잘 걸리네요. 이번이 세 번째죠? 조심하셔야 해요. 영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건 계단이 아닌 남편이 문을 실수로 세게 닫는 바람에 생긴 멍이었습니다. 여보, 병원은 다녀왔어? 퇴근한 진호가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옆집 최 여사가 현관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다녀왔어요. 우리 마누라가 왜 이렇게 덤벙거리는지 내가 얼마나 걱정했다고. 최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박진호 씨는 정말 마누라 사랑이 각별하시네. 현관문이 닫히자 진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병원비가 얼마야? 10만 원이요. 또 돈 낭비했네. 집에서 파스나 붙이지. 그러곤 실수로 영숙의 아픈 팔을 세게 잡았습니다. 아야, 왜 아파? 내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잡았다고.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저녁 식사 시간. 여보, 오늘 국 좀 싱거운데? 죄송해요. 제가 다시 끓일게요. 영숙이 국그릇을 들자 진호가 실수로 팔을 쳤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영숙의 다리에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내가 실수를 했네. 미안해요. 당신이 국그릇을 불안하게 든 것도 있지만 영숙은 화상으로 따끔거리는 다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울면 더 심한 실수가 이어질 테니까요. 저기 여보. 왜? 내일 제가 친구들이랑 점심 약속이 있는데 진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무슨 친구?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오랜만에 보기로 했어요. 안 돼. 내일 우리 엄마가 오신다며. 청소해야지. 하지만 어머님은 다음 주에 오신다고 했어요. 내가 분명히 내일이라고 했어. 당신 귀가 왜 이렇게 안 들려? 그러곤 실수로 영숙의 발을 밟았습니다. 아, 미안. 내가 발을 잘못 뒀나 보네. 영숙은 식탁 아래에서 발가락이 저려왔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그녀의 30년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영숙은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아가씨, 이 시간에 운동하러 가나? 네? 아니요. 장 보러 가요. 그리고 저 아줌마예요. 할머니는 트레이닝복 차림의 영숙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아줌마든 아가씨든 부르는 건 내 맘이야. 난 복싱장 가는 길인데 아가씨도 한번 와볼래? 네? 복싱이요? 그래, 우리 체육관에 여자들도 많아. 나도 68살에 시작했는데 영숙은 순간 머릿속에 진호의 모습이 스쳤습니다. 어제도 실수로 뜨거운 커피를 그녀의 손등에 엎질렀던 그날 저녁 진호는 또 실수를 했습니다. 여보, 이 반찬 좀 건네줘봐. 그러곤 실수로 영숙의 손을 세게 꺾었습니다. 아야, 왜 이렇게 예민해? 내가 얼마나 부드럽게 잡았다고. 영숙은 그날 밤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보, 난 마트 가요. 또 어제도 갔잖아. 어제는 야채를 못 샀어요. 오늘은 일찍 다녀올게요. 영숙은 복싱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벌써 와서 샌드백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보, 한 대 맞고 싶어? 진호의 작은 속삭임에 영숙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곤 집으로 얼른 돌아왔습니다. 아들 현우가 옆방에서 공부하고 있었기에 그녀는 더욱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다는 거야? 진호는 부엌 조리대에 기대어 커피를 마시며 영숙을 노려봤습니다. 제가 이번 달 카드값이 많이 나와서 화난 거예요. 그래, 이번 달은 왜 이렇게 많이 썼어? 영숙은 말을 못했습니다. 현우 학원비가 올랐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대답 안 해? 진호가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영숙은 한 걸음씩 물러났습니다. 그때 현우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저 물 좀 주세요. 영숙은 재빨리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공부하느라 목마르지? 진호도 순식간에 다정한 아버지로 변했습니다. 아들, 공부는 잘 돼가? 네, 아빠, 엄마, 저 물만 주시면 들어갈게요. 문이 닫히자 진호의 표정이 다시 돌변했습니다. 오늘 밤 12시 서재로 와. 카드값 이야기 마저 하자고. 영숙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12시의 서재는 늘 그녀의 악몽이 시작되는 곳이었으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 영숙은 평소처럼 밝게 웃었습니다. 현우야, 오늘 닭갈비 해봤는데 어때? 엄마 요리는 항상 최고예요. 그래, 우리 아들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잘 먹어야지. 진호도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영숙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12시가 다가올수록 커져가는 공포를. 퇴근길 마트 앞에서 진호는 영숙의 무거운 장바구니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지나가던 이웃들이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아이고, 박진호 씨는 정말 부러워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렇게 마누라 가방도 들어주고. 그러게 말이에요. 영숙 씨는 복 받으셨어요. 영숙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기 전까지는 완벽한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그 후엔 공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엘리베이터 안. 장보기만 했다고 3시간이나 어디서 돌아다닌 거야? 진호의 속삭임에 영숙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아니에요. 마트가 좀 복잡해서.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장바구니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마트 CCTV 확인하면 다 나오니까. 영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호가 마트 보안팀장과 친분이 있다는 걸 잊고 있었습니다. 여보, 한 대 맞고 싶어?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현우가 학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들, 공부하느라 고생했지. 진호는 순식간에 자상한 아버지로 변신했습니다. 네, 아빠, 엄마, 저 배고파요. 그래, 우리 아들, 엄마가 금방 맛있는 저녁 차려줄게.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은 마치 완벽한 가족 같았습니다. 진호는 아들의 공부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맛있게 식사를 했고, 영숙은 조용히 반찬을 더해 주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등산 가기로 했잖아요. 그래, 우리 가족 오랜만에 산행 가는 거야. 이웃들이 부러워하는 주말 가족 산행. 하지만 영숙에겐 또 다른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산길에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여보, 내일은 등산화 사러 가야겠네. 진호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등산화를 사러 간 스포츠 매장. 어머, 박진호 씨 부부 아니세요? 옆 동사는 최 여사가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고, 최 여사님. 오랜만이에요. 등산화 사러 오셨어요? 네, 주말에 가족 산행 가거든요. 우리 마누라가 등산화가 낡았다고 해서. 진호는 다정하게 영숙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이고,
부러워라. 우리 영감은 저렇게 신경도 안 써주는데. 매장을 나서는 길, 진호는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신고 주말에 잘 따라와야 해. 중간에 처지면 나 정말 피곤해. 그 말끝에 숨겨진 위협을 영숙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현우가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진짜 최고예요. 요즘 친구들 아빠들은 다들 바쁘다고 주말에 시간도 안 내주시는데 영숙은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현우는 절대 알아선 안 됩니다. 자상한 아버지의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을. 새벽 2시 영숙은 화장실 타일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곳이 유일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자고 있는 진호가 들을까봐 그저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소리 없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오늘도 진호는 그녀를 협박했습니다. 카톡 대화방 보여줘. 여보, 그건 왜요? 보여주기 싫으면 한 대 맞을래? 결국 휴대폰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아들 현우는 아버지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빠처럼 멋진 남자가 될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영숙의 심장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 창문으로 달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저 달처럼 멀리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디 도망갈 생각하지 마. 찾아내서 더 심하게 될 테니까. 진호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보니 새벽 3시. 이제 조금 있으면 아침 식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진호는 7시 정각에 식사가 차려져 있길 원했으니까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 저 수많은 창문 뒤에도 자신처럼 홀로 눈물 흘리는 누군가가 있을까요? 엄마 보고 싶어요. 돌아가신 엄마가 떠올랐습니다. 결혼 초기 멍든 팔을 보시곤 눈물 흘리시던 엄마. 참고 살아라. 여자는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엄마의 마지막 조언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또다시 완벽한 아내와 엄마의 가면을 써야 할 시간. 여보, 오늘도 좋은 아침이에요.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눈물은 이제 그만 흘려야 해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만 아파야 하니까. 아파트 상가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파워 복싱 클럽 여성 회원 특별 할인. 영숙은 출근길에 우연히 그 간판을 보았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으며 서둘러 발길을 돌렸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었네. 진호의 말에 영숙은 움찔했습니다. 죄송해요. 마트에서 세일하는 거 구경했어요. 거짓말하고 싶어. 아까 상가에서 뭘 그렇게 보고 있었어? 영숙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진호가 베란다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냥 새로 생긴 가게가 있어서. 복싱장 말이지. 설마 거기 가보고 싶은 건 아니겠지. 진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당신같이 못생긴 게 무슨 복싱이야. 한 대 맞고 싶어. 영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켠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으니까요. 나도 할 수 있을까? 마트 다녀오겠습니다. 영숙은 평소와 같은 톤으로 말했습니다. 진호는 TV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1시간 안에 와. 더 늦으면 알지. 가방 안에는 운동복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조금씩 모아둔 용돈으로 산 것입니다. 복싱장 앞에 서자 다리가 떨렸습니다. 들키면.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중년의 관장님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상담 받으러 왔는데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에서 영숙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회원가입할 때 신분증이 꼭 필요한가요? 당연히 필요하죠. 그게 남편이 모르게 하고 싶어서요. 관장님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현금 결제로 하시면 영수증 없이도 가능합니다. 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업은 오전반과 오후반이 있는데 저는 남편 출근하고 아들 학교 간 시간에만 올 수 있어요. 결국 오전 10시 수업으로 정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월수금, 한 달에 45만 원. 비쌌지만 영숙에겐 자신을 위한 첫 투자였습니다. 운동복은 따로 준비하셔야 해요. 그리고 혹시 여기서 갈아입을 수 있나요? 네, 탈의실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숙은 마트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급히 산 파와 양파가 들어 있었습니다. 늦었네. 죄송해요. 마트가 좀 복잡해서. 진호는 비닐봉지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운동복은 가방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보, 오늘은 대형마트 가야 해요. 세일이라. 또 어제도 갔잖아. 양파랑 파만 사서. 다른 것도 사야 해요. 당신이 고기 반찬 해달라면서요. 진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영숙을 보았습니다. 1시간 안에 와, 알지? 복싱장에 도착한 영숙은 화장실에서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처음 신어보는 운동화, 처음 입어보는 트레이닝복. 자, 오늘부터 시작해볼까요? 글러브를 끼자 손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맞기만 했던 손으로 이제는 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원투, 원투. 샌드백을 칠 때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려움의 눈물이었을까요? 해방감의 눈물이었을까요? 1시간의 수업이 끝나고 영숙은 다시 평범한 주부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원투, 원투, 아퍼컷. 한 달째 복싱을 배우는 동안 영숙의 주먹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영숙 씨, 오늘 주먹에 힘이 없네요? 강 관장님의 말에 영숙은 샌드백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젯밤 진호가 그녀의 팔을 비틀어서 아직도 통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 관장님, 복싱을 실전에서도 쓸 수 있나요? 강 관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관장님은 조용히 상담실로 영숙을 안내했습니다. 남편이 30년째 저를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 영숙의 소매를 관장님이 조심스레 걷었습니다. 시퍼런 멍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언제부터였죠? 신혼여행 때부터요. 처음엔 미안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때리고 있어요. 영숙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매일 밤 공포에 떨며 잠드는 일, 아들 몰래 눈물 훔치는 일, 이웃들 앞에서 행복한 척 연기하는 일. 영숙 씨, 이건 범죄입니다. 신고해야 합니다. 안 돼요. 그럼 더 심해질 거예요. 남편이 너무 무서워요. 강 관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대로 배워보시겠어요? 실전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하셔야 해요. 무슨 약속이죠? 제가 가르쳐드리는 기술은 오직 자신을 방어할 때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그날부터 영숙의 진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건 관절을 꺾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잡히면 이 손목 기술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상대가 멱살을 잡으면 이렇게. 영숙은 피가 나도록 연습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기력한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영숙 씨, 오늘은 여기까지요. 관장님 감사합니다. 부디 이 기술들이 필요 없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영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눈빛이 아닌 강인한 의지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영숙 씨, 오늘은 실전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강 관장은 보호대를 착용했습니다. 3개월간의 기초 훈련을 마친 후였습니다. 상대가 이렇게 멱살을 잡으면 네, 왼손으로 상대의 손목을 잡고 오른손은 영숙의 동작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상대가 뒤에서 잡았을 때 팔꿈치로 명치를 치고 발을 밟은 뒤 그런데 영숙 씨, 요즘 남편은 어떠신가요? 여전해요. 어제도 맞았어요. 영숙은 긴 소매를 걷었습니다. 새로운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커피를 쏟았다고. 뜨거운 물을 저한테 끼얹었어요. 영숙 씨, 이제 그만 참으셔야 합니다. 아직은 자신이 없어요. 그럼 오늘은 더 강도 높게 해보죠. 강 관장은 영숙을 특별히 더 가르쳤습니다. 업어치기, 관절기, 카운터 펀치.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기술들을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아프진 않으세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영숙의 손가락 관절이 벌써 붉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 의지가 중요합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30년의 한이 주먹에 실렸습니다.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아니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영숙 씨, 무리하면 안 됩니다. 체력 안배도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영숙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3개월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깨는 단단해졌고 팔에 근육이 생겼으며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곧 기회가 올 거야. 여보, 요새 몸이 달라진 것 같은데? 어느 저녁 진호가 영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네? 그냥 마트 다니면서 좀 걸어서 그런가. 팔 좀 보자. 진호가 갑자기 영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근육이 붙었네. 마트 다니는 걸로 이렇게 되나? 영숙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제가 오히려 여보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요새 헬스장 다니세요? 내가 무슨 소리라는 거야. 맞아요. 얼마 전부터 보니까 여보가 팔 근육도 생기고. 혹시 젊은 여자 트레이너라도 있어요? 이번엔 진호가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요새 보면 머리도 멋있게 하고 옷도 달라지고. 나한테 숨기는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영숙의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오히려 진호가 겁을 먹은 듯 했습니다. 내가 그럴 리가 있나. 당신이 의심이 너무 많아.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 근데 요새 퇴근도 늦으시고. 진호는 서둘러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 그건 회사 일 때문에. 당신이나 설명해봐. 이 팔 근육은 뭐야? 아, 제가 요새 설거지할 때 팔 운동하거든요. 유튜브에서 본 건데. 영숙은 휴대폰을 꺼내 주부 맨손 운동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설거지하면서 스쿼트도 하고 팔도 돌리고. 여보도 한번 볼래요? 됐어. 그런 시시한 거. 그날 이후 진호는 더 이상 영숙의 몸의 변화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늦은 퇴근과 달라진 외모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바빴습니다. 여보 오늘 또 늦으세요? 응, 회식이라. 어머 향수 냄새도 나는데. 요새 회식에 여직원분들도 많나 봐요. 진호는 그날도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강 관장님은 이런 영숙의 대처를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의심을 의심으로 막아내다니. 네, 이제는 제가 먼저 공격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영숙 씨가 많이 강해지셨어요. 영숙은 샌드백을 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영숙 씨, 이제 펀치력이 프로급이에요. 강 관장의 말에 영숙은 묵묵히 샌드백을 쳤습니다. 6개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훈련했습니다. 원투, 어퍼컷.
탁, 탁, 탁. 샌드백을 치는 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장갑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마트 다녀오겠습니다. 1시간 안에 와. 매일 같은 대화, 같은 위협. 하지만 이제 영숙의 귀에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자, 오늘은 실전 대련을 해보겠습니다. 강 관장이 보호구를 착용했습니다. 네, 공격해보세요. 제가 막아볼 테니 영숙의 주먹이 번개처럼 날아갔습니다. 강 관장이 놀란 눈으로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라지셨죠? 밤마다 연습했어요. 베개로요. 그렇습니다. 영숙은 진호가 잠든 후 화장실에서 베개를 상대로 몰래 연습했습니다. 1시간, 2시간.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한 달만 더 훈련하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강 관장은 영숙의 눈빛을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주부가 아닌 강인한 전사의 눈빛이었습니다. 오늘은 복근 운동도 해보시죠. 100개, 200개. 땀이 비처럼 쏟아져도 영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만하시죠? 너무 무리하시면 괜찮습니다. 더 해야 해요. 이제 영숙의 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단한 복근, 탄탄한 팔 근육. 하지만 헐렁한 옷으로 완벽하게 가려냈습니다. 여보, 오늘 김치찌개 좀 싱거운데. 죄송해요. 여전히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목소리였지만 이제 그 속에는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 대 맞을래? 영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여보, 이 반찬 뭐야? 짜기만 하고. 진호가 젓가락으로 밥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죄송해요. 요즘 당신 왜 이래? 집안일도 대충대충 하고. 진호가 일어나 영숙의 뒤로 다가왔습니다. 한 대 맞을래? 평소처럼 영숙의 어깨를 툭툭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세요. 영숙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진호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그만하라고요. 영숙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30년이면 충분하잖아요. 이제 그만해요. 인연이 미쳤나? 진호가 영숙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겁에 질려 떨고 있을 영숙이 이번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손 놓으세요. 안 놓으면 너가 뭘 할 수 있는데? 진호가 비웃으며 영숙의 멱살을 더 세게 잡아 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손 놓으시라고요. 너 진짜 맞고 싶어서 환장했어. 진호의 주먹이 영숙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영숙의 왼손이 진호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복싱장에서 수천 번 연습한 그립이었습니다. 뭐야? 진호의 당황한 눈빛이 영숙을 더욱 자신감 있게 만들었습니다. 탁! 정권의 첫 펀치가 진호의 턱을 강타했습니다. 그동안 연습했던 원투 콤비네이션이 물 흐르듯 이어졌습니다. 으악. 진호가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커피 쏟았을 때 대신. 퍽! 복부에 박힌 스트레이트. 이건 머리채 잡았을 때 대신. 탁! 턱을 가격한 어퍼컷. 이건 발로 찼을 때 대신. 쿵! 정강이를 노린 로킥. 진호는 이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여보, 제발 나 좀 살려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영숙의 연속 펀치가 진호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왼쪽 잽, 오른쪽 스트레이트, 왼쪽 훅, 오른쪽 어퍼컷. 너무 아파. 실수라며? 이것도 실수예요. 영숙의 주먹은 정확했습니다. 복싱장에서 배운 급소를 하나하나 공략했습니다.
간격을 벌렸다가 다시 들어가는 스텝. 허리를 실어 회전하는 펀치. 관장님이 가르쳐준 모든 기술이 완벽하게 구사됐습니다. 이건 30년 동안의 빚을 갚는 거예요. 마지막 펀치가 진호의 턱을 강타했습니다. 그의 몸이 공중으로 살짝 떴다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크아, 진호는 그대로 기절했습니다. 코에서는 피가 흘렀고 얼굴은 멍투성이었으며 입술은 터져 있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장갑을 벗었습니다. 손마디가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그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맺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짓는 진정한 해방의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는 온몸의 통증으로 신음하며 깨어났습니다. 여보, 당신 할 말 없어요? 영숙의 차가운 목소리에 진호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미안해요. 30년 동안의 폭력만요? 진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영숙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 다른 건 없어요. 정말이에요. 말씀하시죠. 어차피 다 알고 있는데. 사실 영숙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직감이 왔습니다. 진호의 표정에서 뭔가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민지 씨랑은 어떤 사이죠? 영숙은 아무 이름이나 던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어떻게 알았어? 다 알고 있다니까요. 5년이나 됐죠. 영숙은 계속 낚시를 던졌습니다. 3년이에요. 민지랑은 3년 전부터.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불륜이 있었다니. 하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회사 후배랑. 그것도 내 돈으로 호텔비를 대면서 여보, 그건 나도 외로워서. 변호사 만나기로 했어요. 이혼하면서 위자료는 5억 요구할 거예요. 5억이라니. 그건 너무. 적은가요? 그럼 7억으로 할까요? 아, 참고로 어제 당신이 맞은 영상도 있어요. 그리고 민지 씨와의 관계도 이미 증거를 다 모아뒀고요.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제발 잘못했어요. 내일 아침까지 생각해 보세요. 5억에 조용히 끝내고 싶으신지 아니면 법정에서 30년 가정폭력과 불륜 증거를 다 까발리고 싶으신지. 진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겠어요. 5억 주겠습니다. 현금으로요. 그리고 이 집도 제 명의로 변경하고요. 영숙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복싱을 배우면서 강해진 건 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머리도 차갑게 써할 줄 알았습니다. 오늘 밤까지 짐 빼세요. 당신 옷가지랑 필요한 것만 가져가시고. 진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온몸에 멍 자국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병원에서 물어보면 알죠? 네, 알아요.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하면 되죠. 당신이 늘 하던 것처럼요. 30년 동안의 폭력과 배신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이럴 수가. 현우는 아버지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우상처럼 여겼던 아버지의 이면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현우야, 진호가 다가가려 했지만 현우는 격렬하게 거부했습니다. 다가오지 마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오는 거예요? 아들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다고요? 그깟 말 한마디로 될 일이에요. 엄마는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최고로 여기며 자랐던 그였습니다. 나가요. 이제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진호는 아들의 차가운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아파트 단지에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저기 불륜남의 폭력남 진호씨 오는데. 채 저런 사람하고는 인사도 하기 싫어. 등산 모임에서 만나던 이웃들은 진호를 보자 재빨리 방향을 틀었습니다. 어휴, 저 사람 정말 양반인 줄 알았더니. 그러게 말이에요.
젊은 여자랑 불륜이라니. 주민회의에서도 진호를 향한 시선은 매섭기만 했습니다. 진호 씨, 이번 주민회의는 참석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아파트 대표할 순 없잖아요. 평소 진호에게 친근하게 대하던 경비원마저 이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이구, 박진호 씨도 참 누가 봐도 모범 가장인 줄 알았는데. 현우는 아버지를 피해 친구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들어와 짐을 챙길 때도 아버지와 마주치지 않으려 새벽에 몰래 들어왔습니다. 현우야, 아빠랑 얘기 좀.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그동안 엄마한테 한 짓도 이제야 다 알았어요. 폭력에, 불륜에, 당신은 최악이에요. 진호는 이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동네에서도 가족에게서도 버림받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진호 씨, 이제 이사 가시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동네에 살면 안 좋죠. 이웃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진호는 짐을 싸야 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영숙은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겐 든든한 아들이 있었고 그녀를 지지하는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영숙은 총 120회의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그녀는 러닝과 스파링을 반복하며 전국 아마추어 복싱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영숙 씨, 이제 정말 선수 같아요. 강 관장님의 칭찬에 영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회 당일 영숙은 김미진 선수와 맞붙었습니다. 3라운드 동안 펼쳐진 치열한 경기. 영숙의 주먹에는 30년의 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대 27 승자 박영숙 선수. 심판의 선언과 함께 체육관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영숙은 링 위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폭력의 피해자가 아닌 당당한 챔피언이었습니다. 대회 이후 영숙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싱장에서 만난 강미영, 이수진, 박정우와 함께 주말 트레이닝 캠프에도 참여했습니다. 영숙 언니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용기가 됐어요. 강미영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오로지 박영숙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대회는 전국체전이에요. 꼭 금메달을 따고 싶습니다. 영숙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승리를 향한 강한 의지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0월의 마지막 펀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한 여성의 자아 찾기이자 새로운 삶을 향한 용기 있는 도전의 기록입니다. 첫째, 참는 거지 미덕이라는 잘못된 통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숙은 30년을 참았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체면을 위해, 아들을 위해. 하지만 그 인내는 결국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때론 참지 않는 것이 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나이는 새로운 도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영숙은 54세의 나이에 복싱을 시작했고 아마추어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폭력은 절대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장난으로라도 한 대 맞을래? 라는 말로 시작된 가정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신가요?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폭력에 시달리고 계시진 않나요? 당신의 어머니, 당신의 자매, 당신의 친구는 안전한가요? 이 이야기는 비단 가정폭력 피해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우리 채널 명언나루는 매주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혹시 주변에 영숙 씨처럼 용기가 필요한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추천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